손이 시려워 꽁! 발이 시려워 꽁! 아, 여러분 이렇게 추워질 수가 있나요? 네. 월요일 또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엔 투자 어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선입니다. 진짜 부쩍 추워졌습니다. 아니 네. 토요일에는 나들이 나갔는데 반팔 입고 다니신 분들 계셨어요. 더웠어요, 덥다고. 좀. 네. 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롱패딩이 정말 많이 보였거든요. 저도 약간 경량 패딩 입고 나왔는데 후회하셨죠? 맞아요. 너무 내일, 춥던데. 내일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아니, 네. 우리 시장은 좀 뜨거워지고 있나요? 저는 오늘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출발 좋다고 생각하는데 네. 민준이 형이 오늘 좀 일찍 끝날 것 같다고 저희 빨리 오라고 했거든요. 네. 왜 이렇게 화를 내고 가시는 거야? 열변을 네. 좀 이제 토하시느라고. 멋지세요. 네. 진짜 뭐 명예님 잘한다고 음. 최고라고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 남겨주고 계시는데 저희 것까지 저희도 봐주세요, 여러분들. 저희도 어디 가지 열정적으로 말고. 네. 한번 진행해 보자고요. 자, 일단 오늘 지수 자체도 코스피 2.5%대, 코스닥 네. 1.7%대 올라갑니다. 삼성전자 지난 금요일 자사주 매입 소식이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7%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도 지금 7%대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1%대 하락하고 있는데요. 네. 역시 사실 그랬거든요. 음. 미국 시장이 금요일에 좀 큰 폭의 그래도 그렇죠. 조정을 받고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대 하락을 하면서 이것도 조정받는 거에는 기가 막히게 또 커플링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 삼성전자 이 자사주 매입 화력이 그래도 오늘까지는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확실히 같습니다. 큰형님이 네. 좀 힘을 내주니까 전반적으로 좀 으쌰으쌰 같이 맞아요. 해보자라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네. 이번 주는 또 우리 시장 어떻게 전략을 짜야 할지 월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에는 여러분들의 주간 투자 전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혁진 차장님 모셔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혁진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차장님도 추웠죠? 오늘 나오실 때? 아, 진짜 깜짝 네. 아, 이렇게 약간 중간이 없어요. 갑자기 네. 와, 이렇게.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약간 우리 시장도 그래요. 진짜 중간 없어요. 냉탕, 온탕. 요즘에는 냉탕만 좀 많이 있는 느낌이었는데 그래도 오늘 살짝 좀 따뜻하게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조금 서운해요, 우리 차장님. 네. 저희 왜요? 저기 채널 돌리다 보니까 예. 아침엔 투자 말고도 아, 예. 뭐 새벽에도 좀 나오고 8시 네네네. 프로에도 나오시고 예. 우리 아마 정프로님. 내일 마지막으로 나올 겁니다. 아, 내일도 나와요? 예, 예. 아, 내일까지 서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또 거기서도 잘하신다고. 너무, 네네. 예, 칭찬을 너무 엄청 많이 잘해주셔서. 받고 계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자, 우리나라 VVIP들의 주식 컨설턴트를 담당하고 계신 이혁진 차장님, 오늘 월요일도 출발 함께 하도록 할 텐데, 네. 일단 리뷰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제가 잠깐 이제 언급을 해드렸는데, 네. 네. 삼성전자, 일단 음. 금요일에 빵! 이렇게 이슈가 네. 터지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까지도 그 여판 이어지고 좋습니다. 있고요. 네.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비단 삼성전자,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그룹주가 많이 오릅니다. 맞아요. 뭐 삼성그룹주 중에서 좀 이해 불가할 정도로 오르는 종목들도 있는데, 네. 뭐 사실 오늘의 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삼성전자 때문에 우리 지수를 팔았던 외국인들이 복귀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과거 한 3개월 정도 돌이켜 보면 순매도 금액, 외국인들의 순매도 금액의 거의 절반 가량이 거의 삼성전자에 몰빵되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 보면 전자를 팔기 위해서 우리 증시 전반을 팔아야 되는, 이게 참 웃지 못할 상황이 좀 전개가 됐었는데, 금요일 저는 그 반대의 상황을 연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단서를 봤습니다. 실제 뭐 뒤에 제가 장표로 말씀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 간에 심각한 불균형이 있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삼성전자의 자사주 취득 계획 공시로 어느 정도 균형을 좀 찾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될 것은 네. 오늘 같은 경우 장 초반에 아마 삼성전자의 수급 흡수 현상이 좀 나왔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죠. 네. 자, 그런데 저는 이게 지속될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우리 증시 전반에 좀 안정세를 찾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흡수라는 건 삼성전자 쪽으로 다 다른 걸 팔아서 전자를 그렇죠. 사거나 아, 그래요? 나머지 네. 종목들이 빠지는 상황이 나왔었는데 아마 장 초반과 지금이 좀 다를 거고 또 지금보다 오후가 좀 더 다를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만 올라가다가 이게 현대차라든지 시가총액 2등 그룹에 이제 또 이제 바통을 이어받았고 네. 저는 장 막판 정도에는 뭐 다른 종목들도 나름대로 이제 좀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별밤님께서 조바방 이야기를 하고 네. 계세요. 조선 방산 바이오 변압기 어떻게 할까요? 뒤늦게 올라타서 지금 약손실 보고 계시는데
오늘 급락인데 계속되면 어쩌죠라는 지금 질문 주셨거든요. 저희가 별밤님도 그 걱정을 하세요. 반도체 수급 뺏겨서 맞아요. 오늘 네. 급락이다. 요 언급을 방금 해놨던 말씀하신 거죠. 그 내용을 얘기하시는데 맞아요. 여러분들 고민 있으시면 이렇게 올려주세요. 저희가 실시간 상담을 조금 이따가 방송 말미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난주 시장 좀 보면 네. 굉장히 어려웠죠. 예, 뭐 지난주뿐만 아니라 요즘 참 우리 시장 보면은 굉장히 계속 전략적이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신데 일단 미국에서 IRA 보조금 폐지 이야기가 지금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주 특히 2차 전지주가 거의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장에는 트럼프의 어떤 랠리보다는 리스크, 쇼크 이런 얘기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이번 주는 어떨까요?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해결될 실마리를 계속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되면 우리가 어떤 정책이 나올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몰랐던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정책과 별개로 저는 배터리 소재에 대해서는 가장 지속적으로 좀 부정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진 개선의 효과가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쓴다고 하더라도 뭐 개선될 여지가 많이 제한되기 때문이죠. 지금 제가 고민하는 것은 오히려 배터리 셀 업체들이 좀 차별적으로 좀 반등이 나와줄까, 지금 바닥이 맞을까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트럼프의 이제 모멘텀 이런 것들이 반영하는 것은 뒤에 사실 좀 있습니다만 네. 트럼프 트레이드의 피크아웃 신호 이런 부분이 언제 나올까? 그리고 또 우리 지수가 앞에서 이제 그 홍선혜 앵커님이 잘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이 빠지면 우리가 빠지고 올라도 우린 또 빠지고 맞아요. 이런 심각한 디커플링은 언제 좀 해소 조짐이 보일까? 그리고 우리가 배터리 셀뿐만 아니라 트럼프 트레이드에 속해 있습니다만 이익이 좋으면 그래도 주가가 좀 방어되고 올라갈 수도 있는 단서들 이런 것도 언제 나올까? 네,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네. 배터리 셀 관련해서는 저는 오히려 좀 트럼프 트레이드보다도 걱정되는 한 가지 뉴스가 좀 있었어요. 어떤 게 네네. 있죠? 뭐냐면 CATL이 이제 전원으로 이제 보도가 나왔었는데 테슬라의 4680 배터리를 실패할 거다라고 본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전망이 나왔다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네. 예,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4680 배터리는 사실 배터리 셀을 끌고 올라갈 수 있는 마지막 트리거입니다. 그래서 저는 향후에 4680 배터리에 대한 업데이트 각사 애널리스트들의 이야기를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쪽에서는 4680. 요 네. 뉴스가 마침 또 전해졌기 때문에 네네. 계속해서 더 좀 많이 추적 빠진 것 좀, 같습니다. 네, 필요가 있겠네요. 네. 뒤에서도 자세하게 뭐 조바방 말씀도 많이 네. 해주셨는데 이혁진 차장님 나오셨으니까 조바방 얘기 안 할 수 없고요. 그렇죠. 뒤에 또 자료 자세하게 준비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 알아보고 요 부분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트럼프 이제 2기 인선도 속속해서 발표되고 있는데 정말 충성파로 채운다. 네. 진짜 색깔이 확실하다. 뭐 네. 그렇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 예를 들면 바이오, 네. 이 보건복지 이쪽에도 네. 백신에 반대하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뭐 비만약 뭐 네. 이런 쪽에서도 좀 부정적이 뭐 그러면서 미국 시장에서도 관련주들 좀 영향을 받았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걸 비롯해서 인선 부분 어떻게 보겠습니까? 자료 보면서 그냥 네. 바로 말씀을 네, 드리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이 자료 한번 보여주시면 그러니까 시장은 심각한 불균형이었었고 그래서 시장은 균형을 찾아갈 거다라는 거고 이제 투자에서는 우리는 이제 경제 레벨에 대해서 크게 기대할 게 없기 때문에 좀 트렌드 위주로 좀 찾아보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트럼프 정책인 거죠.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이제 트럼프의 인선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저는 매번 뉴스가 나올 때마다 찾아봅니다. 뭐 이제 모든 정치인들을 모르기 때문에 찾아볼 때마다 약간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충격적인 이력들을 보긴 하는데 네. 자, 그래서 제가 트럼프 2기가 출발하기 전에 트럼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권력을 잡을 분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정리를 1차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정부 효율성위원회 영어로 보면 이제 도지라고 해서 이제 또 도지코인도 맞아요. 장악받고 연관이 있는 상황이고요. 되더라고요. 어쩜 또 그렇게. 맞아요. 근데 이게 참 앨런 머스크만 부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라마스와미 라고 하는 분이 같이 기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인기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제 여기로 시선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래서 정부 효율성위원회에서 라마스와미 지금 뭐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고 있습니다만 어떤 분일까?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는 85년생입니다. 굉장히 어리죠. 저랑 동갑입니다. 그래요? 네, 제가 굉장히 어리듯이. 네, 근데 넘어가죠. 네. 네, 어쨌든 그런데 이 분은 바이오텍 투자 기업을 설립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기업의 이뮤노반트와 같은 기업의 이제 거의 대주주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을 설립했을 정도로 바이오텍에 대해서 신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이다. 이분은 전 대선 후보였었고요.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중간에 이제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라마스와미가 향후에 나올 수 있는 바이오 관련해서 뉴스들이 좀 있을지 한번 관찰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제가 라마스와미부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이유는 바로 이 존 F 케네디 주니어 때문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미국 바이오가 금요일날 되게 많이 빠졌어요. 네. 사실 존 F 케네디 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백신에 대한 음모론자에 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백신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 비만 치료제라든지 다른 바이오텍들이 전반적으로 다 빠졌습니다. 물론 백신주가 제일 많이 빠졌죠. 왜 그럴까? 해서 제가 외신 기사를 찾아보니까 네. 좀 나쁘게 흥미로운 기사를 네네. 봤습니다. 뭐냐면 FDA 직원들이 이러한 분들이 이제 등용이 되고 나면 그만둘 수도 있다. 라는 내용이었었어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 말이 왜 바이오의 악재냐? 결국에 바이오라고 하는 것은 FDA 승인 사업입니다. 그런데 승인을 해야 될 분들이 이제 인사적으로나 이렇게 좀 시끄러우면 늘상 승인 건수도 줄어들고 이제 기간도 늘어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항상 바이오텍에 부정적인 요소를 항상 미쳤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악재로 작용을 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채팅창에서는 우리 저기 차장님 8호라는 게 제일 저기 충격이라고. 그럼 몇 살이에요? 이러식입니까? 네. 앞선 그분이 충격적이라는 게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 대선 그런 인물들이 거. 네. 저기 충격적인 게 아니라 댓글창에서는 지금 우리 견자단 8호였냐고 애기라고 네. 지금 충격적이라고. 밑에 7호인 줄 윤윤한나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눈도 사진 눈도 올려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가 백악관 비서실장 수지 와일드, 그다음에 이제 스티븐 밀러, 이 두 분이 참 재밌는 분들입니다. 수지 와일드 같은 경우에는 선대위원장이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이게 좀 뭐 그냥 컨셉상 말씀드리면 약간 김종인 위원장. 약간 그 정치계의 어떤 맞아요. 뭐- 예, 약간 키맨 뭐 이런 분들이 네. 있는데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그 비서실장이 되면서 한 가지 조건을 걸어줬던 것이 네. 백악관 집무실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통제 권한을 나한테 달라. 일종의 약간 문고리 이런 것처럼 이게 참 생소합니다. 네. 어쨌든 간에. 가능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참 이런 부분들이 저도 약간 매번 이제 찾아보다 보면 약간 놀라는데 어쨌든 간에 예,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향후 이분에 대한 성향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외신에서도 크게 이제 정치적인 영향력만 좀 많이 분석이 됐고 향후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스티븐 밀러. 자, 이분이 인플레이션 촉발에 대한 이제 공포감을 좀 불러일으키고 있죠. 왜냐하면 이분께서 과거에 이야기한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연 100만 명의 이제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실제 최근에 제가 이제 지난주에 방송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의 GEO라고 하는 민간 감옥 주식이 있어요. 이 주식이 $10 언더에서 지금 $26까지 급등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 이민자 추방,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어떤 감옥에 대한 수요 증가 이런 것들을 이분이 좀 자극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국무부 국방부인데 아무래도 대중국, 대만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마크 루비오라고 하는 분들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중국 이제 언론사에서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반중 선봉장? 선봉장까지. 그 굉장히- 설계를 했다. 맞습니다. 정책을. 굉장한 강경파. 네. 설계자.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국무부의 수장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그 네. 다음 날에 중국 언론 보도에서 도배가 되는 상황이 됐었어요. 야. 그래서 이런 분들, 그 다음에 국방부는 예측 불허. 폭스뉴스. 폭스뉴스. 앵커 출신. 앵커 맞아요. 출신. 예, 앵커 출신이기 때문에 저희 뭐 어. 앵커분들도 언제 입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네, 어쨌든 굉장히 좀 불확실성이 있는데 한 가지 큰 방향성은 반중 색깔은 굉장히 셀 것이다. 강하다. 네, 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부는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고 향후의 포커스는 아마 이 재무부에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러트닉이 되느냐 베센트가 되느냐 이 둘 싸움인데 아마도 시장에서는 두 가지 구도로 볼 것 같아요. 네. 이 베센트 같은 경우에는 관세에 대해서 굉장히 세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관세에 대해서. 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국방비 지출도 늘려야 된다라는 것도 굉장히 세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반면에 이 러트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트코인의 암호화폐에 대해서 좀 이제 나름 좀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러트닉을 이제 응원하실 것 같고요. 네. 실제 지금 이제 머스크, 이 앨런 머스크는 누구 편일까요? 머스크는 본인밖에 모르지 않을까? 난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실제로는 러트닉을 공식적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 공식적으로? 네, 맞아요. 그리고 베센트는 너무 뻔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향후에 재무부가 누구로 이제 수장이 바뀌는지에 대해서 시장의 색깔은 좀 달라질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가 실세니까. 네, 지지하는 그렇죠. 쪽으로 저도 갈수록, 그래서 사실 네. 베센트가 대세였어요. 어. 직전까지는 그냥 베센트가 네. 되겠구나라고 네. 했었는데 이제 머스크가 얘기한 다음부터는 러트닉 관련한 특집 그러게요. 기사들이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내부에서도 이거 뭐 대통령이 누구야 할 정도로 네. 경제 뭐 정치 분야에 일론 머스크가 너무 입김을 많이 넣는다. 주말 사이 나란히 또 경기도 보러 맞아요. 저기 뭐 UFC도 네, 보러 하고 맞아요. 어쨌든 간에 근데 저는 그래서 머스크와 수지 와일드 이 두 분이 어떻게 지금 권력에 대해서 잘 균형 있게 갈까. 머스크조차도 대통령 집무실을 들어가려면 수지 와일드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구도상?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처럼 지금 이 두 분의 이제 권력이 어떻게 배분이 될까? 트러블은 없을까? 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밌네요. 네, 재밌죠. 네. 오늘 여러분들 월요일은 이렇게 재밌습니다. 네. 국내외 업앤다운도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뭐 역시나 지난주도 그리고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트럼프에 네. 의해서 좀 시장이 움직일 것 같은데 글로벌 업종들의 흐름은 좀 어떤지 네. 눈에 띄는 업종들이 있을까요, 지금? 네. 지금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우리가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하는 가장 큰 테마 줄기를 어떻게 좀 파악을 할까, 네. 어떻게 변화할지를 추적 관찰할까인 건데 제가 그래서 이제 장표 한번 봐주시면 저는 지난주부터 이 장표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미국 증시가 좋든 안 좋든 우리 증시가 좋든 안 좋든 가장 커플링되는 지표는 이 변동성 지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시면 코로나19 기준금리 인상 시기 엔캐리 트레이드 어떤 구간에서도 미국이 더 오르건 빠지건 간에 이 변동성 지수는 항상 커플링되는 모습들이 역사적으로 좀 추적이 됐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지난주 제가 되게 이상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이 엄청난 괴리가 벌어진 것들입니다. 실제 이 레벨이 문제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파란색입니다. 우리나라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단. 그러니까 거의 뭐 증시 굉장히 안 좋은 구간으로 이제 네. 간다라는 거고 반대로 미국 증시는 증시 호황기를 나타내는 정도의 하단.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저는 변동성 지수가 어느 정도 미국이 떨어지든 우리가 오르든 간에 어느 정도 이제 균형을 맞춰갈 것이다. 아무래도 20포인트 정도 내외에서 균형을 맞춰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오늘 기준으로 어느 정도 맞춰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우리나라 증시의 심각한 디커플링 정도는 일단락되는 신호가 되지 않을까라고 마침 좀 금요일 주식도 있었고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한 가지 의심입니다. 저 네. 개인적인 예단이기도 해요. 네. 이 트럼프 트레이드가 어찌 보면 알고리즘 매매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 파란색 차트는요, 폴리마켓의 이제 베팅률입니다.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을 나타내는 당선 확률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지수가 올라갈 때마다 같이 올라가는 지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도지코인이에요. 올라갈 때 또 올라갈 때 여기서 폴리마켓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도지코인이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네. 근데 흥미로운 거는 비트코인이랑은 상관계수가 되게 떨어지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자, 그래서 비트코인은 좀 다른 영역이고 도지코인은 아무래도 이러한 알고리즘 매매가 들어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뭐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테슬라의 주가 역시 나름 이렇게 좀 같이 알고리즘으로 돌아가고 있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 IRA 폐기 보조금 폐기가 나오면서 테슬라 주가가 빠졌고 도지코인이 지금 한 500 정도 수준으로 쭉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런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트럼프 트레이드에 어느 정도의 균열을 좀 낸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우리가 안 좋아서 빠지는 것은 감내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트럼프 트레이드의 알고리즘 피해는 어느 정도 좀 일단락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바로 여기 이제 변동성 지수의 균형 그리고 이런 트리거가 바로 이런 트럼프 트레이드의 균열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제가 이제 해외 리뷰, 국내 주식 리뷰 이렇게 이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해외에서 안 좋은 것은 여전히 경기 우려는 커 나가고 있어요. 미국 소매 판매는 좋은데 글로벌 경기 우려는 계속 커져 나가고 있다라는 게 참 이제 참 생경한 모습입니다. 네. 실제 이제 로레알과 같은 화장품, 우리나라 화장품도 좋지 않은데 전 세계 화장품이 다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글렌코어나 바스프 같은 원자재, 석유화학
퓨어 케미칼 이런 것들은 뭐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해외나 전반적으로 동시에 좀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중국의 실물 경기 우려가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앞서서 존 F 케네디 주니어 얘기를 했는데 이미 지난주부터 모더나 주가 퓨어한 백신 주가가 네.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었다. 네. 20% 빠지면서요. 그리고 재무 이제 회계 이슈인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어서 아무래도 엔비디아 이제 실적 외에 AI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초를 치는 것이 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역할을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좋은 것을 한번 보면 네. 그나마 삼성전자의 다행인 점, 그러니까 삼성전자 파운드의 투자 심리 자체는 바닥을 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ASML, 네덜란드 ASML이 지난주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바닥권은 온 것 같다. 여기에 이제 반대 매매 이슈까지 있는 상황에서 자사주까지 들어올렸으니 증시 전반에는 어느 정도 바닥 시그널은 왔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또한 이제 엑손 엔터프라이즈 이게 우리 테이저건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테이저건? 네네. 네, 그게 얘네가 그래요? 이 기업이 만드는 겁니다. 오. 예. 그래서 테이저건 이렇게 민간 어떤 무기 이런 거 만드는 기업들이 굉장히 지금 미국에서는 주가가 좋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도심 지역에 관광객들이 많다 보니까 건물의 임대료들이 되게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본의 이제 건축 건물사 건축사들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가 좋은 상황이고요. 콤바텍 같은 경우에는 저희 혹시 다쳤을 때 듀오덤 써보신 적 있습니까? 네, 부치. 듀오덤 만드는 밴드 같은 거. 이런 것처럼 네. 소모성 의료 제품들 이런 것들 만드는 기업이고요. 그래서 저는 모더나가 좋지 않습니다만 헬스케어 전반으로 다 이렇게 우려를 키울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최근에 월트 디즈니 같은 종목들이 조금 반등의 네.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디어 기업들도 넷플릭스, 월트 디즈니 최근에 주가 좋은 상황을 좀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지금, 네네. 예.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예. 슈마컴 이게 예. 지금 상패 기로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지금 댓글로도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요게 사실 네. 그 기한 그러니까 제출 기한이 네, 네. 있는데 요걸 좀 연장해 달라. 예, 이걸 맞아요. 제출할 거다. 뭐 이런 네. 얘기는 나오는데 네. 요게 만약에 될 때 또 안 될 때 예. 지금 시장에 미친 영향이 좀 엄청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외에 네. 나머지 밸류 체인을 주가를 다 끌어올렸었던 액침 냉각에 대한 사실 거의 핵심 밸류 체인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이 만약에 사실 이 말씀하신 거의 질문의 요지는 될 때와 안 될 때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요. 이제까지 기한 연장이라든지. 예, 맞아요. 아마 네. 이제 내일까지인 네네. 것 같은데. 저는 이제까지 끌고 온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어. 있고요. 그리고 회계법이 기존의 회계법인이 아주 오피셜리 문제가 있다라고 한 것도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회계 관련 이슈가 있었을 때 미국 관련 종목들은 반등했던 적은 제가 이제 뭐 모르는 것도 있었지만 네. 거의 없고 거의 없다. 아는 한에서는 아예 없었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그래서 반도체도 AI 특히 소부장의 전장을 넓히지 말아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미국에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문제가 하나 터졌죠. 우리나라에서는요. 이수페타시스 문제가 터진 셈인 거죠.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자, 이런 부분들이 완전 해소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장도 전자가 올라간다고 너무 이렇게 잡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워낙 사실 이번 주 엔비디아에 다들 주목하고 있지만 목요일 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 네. 상패 맞아요. 기록이기 때문에. 네. 요것도 한번 여쭤봤고요. 확인해봤고요. 이번 주 주목해야 될 키워드 좀 확인해 볼까요? 좋습니다. 네. 사실 국내 리뷰가 남아서 그거 국내 하고, 리뷰를 네, 하면서 좋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까지는 제가 시간이 앞에서 조금 늦게 끝나서 시간 압박 때문에 말을 빨리 했는데 제가 30분이니까 천천히 해주세요. 천천히 네,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을 좀 버는 것 네, 같습니다. 이제는 속도 조절까지. 그러니까요. 네, 자료 보시면서 국내 리뷰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도 좀 축이시고 네. 다운, 두바방 업해서. 이제 나와야죠. 네. 예. 실제 지난주까지의 조선주들은 정말 많이 올랐어요. 사실 뭐 주가가 좋지 않았을 때 반등 구간에서 제일 많이 오른 업종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엔터주들과 미디어주들이 야. 장이 좋지 않았을 때 좀 대안주로 이제 부각을 받았었던 상황이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까지요. 그리고 헬스케어 펩트론은 업종에서 어떻게? 예. 이건 제가 뭐 알테오젠, 제2알테오젠은 없습니다만 같은 콘셉트로는 펩트론이 좀 후보가
후보 중 하나다라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 맞아요. 네, 어쨌든 주가 많이 올랐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뭐 이것을 알았다는 게 아닙니다. 네. 저도 보면서 뭐야 이거 이랬어요. 어. 똑같이 일반 주주처럼. 근데 어쨌든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소식이 들려있는 것은 루닛이에요. 오늘도 뭐. 네, 오늘도 좀 많이 올라가는데 네. 저는 이 바이오 플레이를 하실 때 개별 임상에 대한 진행경과 한 가지 파이프 이거 특히 HLB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진짜 우리가 바이오텍을 주가 기업적으로 사야 되는 이런 트리거는 글로벌 빅파마랑 진짜 비즈니스를 하느냐예요. 그래서 펩트론 같은 경우는 일라이릴리라는 이제 가장 큰 치료제 기업과 협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컨셉에 동의한다라는 것이고요. 루닛은 오늘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타그리소라고 하는 폐암 신약 글로벌 1위 의약품에 야. 이 약이 들지 안 들지를 알려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루닛의 사업부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이렇게 루닛 인사이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 엑스레이 찍으면 이 사람이 엑스레이만 찍어도 암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고요. 이건 의료기기 영역입니다. 야. 그리고 두 번째가 루닛 스코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 바이오 마커를 찾아내는 거죠. 뭐냐면 이 사람의 체세포를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이 이 항암제가 적절하게 이제 들을 수 있을지 아닐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뭐 나아가서 신사업으로는 이 신약이 개발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AI로도 파생된다라는 건데 어쨌든 그 루니스코프라는 비즈니스를 아스트라제네카랑 같이 더군다나 타그리소에 적용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되게 좋은 이슈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제 기준은 빅파마와 큰 사업을 하느냐라고 하는 컨셉에서는 루닛도 좋은 뉴스가 나왔다라는 거고요. 안 좋은 뉴스들 보면 배터리 전반이 상당히 좋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요. 뭐 IRA 이제 보조금 폐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응을 했던 것 같고요. 사실 실적에서 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진 것은 음식료였었어요. 농심. 왜 그러냐면 당연히 환율 때문이겠죠. 네. 스타일적으로 환율이 오르는 구간에서는 외국인들은 음식료주들을 팝니다. 그래서 환율이 안정되면 오히려 이제까지 많이 빠졌었던 이런 음식료주들, 실적주들을 오히려 바닥으로 충분히 대응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두 문제야. 야. 이거 제가 어느 정도까지 톤으로 제이오와-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수페타시스와 제이오. 이거 정말 문제가 큽니다. 네. 제가 항상 제일 안 좋은 경우 사실 이제 이수페타시스와 제이오 이거 이 두 기업을 뭐라고 하는 거 떠나서 우리 시장에서 제일 악질적인 상황은 주주들에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돌아가면 네. A라고 하는 재료로 주가를 올려놓고 B라고 하는 이제 기업 내용을 사는 유상증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건 복구가 안 됩니다.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주가 빠질지 예측도 안 돼요. 네. 그런데 지금 딱 그러한 콘셉트가 딱 요 시기에 나왔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어느 정도 좀 멘붕일 가능성이 높죠. 근데 어쨌든 단기 반등을 얘기하기보다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업이 이제 뭐랄까요? 이제 개인 투자자들한테 어떤 것으로 달랠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주주 환원이든 뭐든 좋습니다. 이런 것은 또 한 번 삼성전자가 오늘 반등을 만들어냈듯이 이것은 이수페타시스 스스로가 좀 주가 반등에 대한 트리거를 스스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좀 나름의 제언도 드려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마켓 이제 25년도 보면 지금부터는 주도주 후보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매년. 늘상 11월, 12월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그 다음에 주도주가 된 경우들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오. 예, 그래서 실제 직전의 배터리 랠리도 그 직전에 11월, 12월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찾아내야 되는데 저는 내년도에 경기에 대한 기대감은 크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가장 대표적으로 수출 성장률이 7%에서 3%로 빠지고 미국의 수입 성장률은 5%에서 3%로 빠져요. 그럼 우리가 수출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서는 우리는 이제 트렌드를 찾아야 됩니다. 트렌드 변화에서는 큰 종목 시총 변화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삼성전자 자기 주식 취득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 네. 자, 그래서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오늘 너무 피곤했는데 집에서 만들다가 이것을 집에서 제가 그 자료를- 회사로 네. 보내고 근데 회사에 오니까 메일이 안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어쩔 수 없이 그냥 부랴부랴 이제 다시 다시 만들었죠. 만들었대요 아침에. 네, 또 그래서 하셨구나. 잘 만들어져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 노란색은요 네. 삼성전자가 실제 자사주를 산 금액입니다. 네. 이게 시작 전부터 누적 금액이에요.
요렇게 샀고 요렇게 샀고 그리고 이 부분들이 2014, 16, 17 이렇게 이어졌었고요.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 주가도 볼 수가 있고 지금 바로 똑같이 요 자리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과거에 삼성전자 자사주는 언제 나왔을까요? 실제 요 바닥에서 나왔던 것이 맞습니다. 예, 요 바닥에서 나왔는데 자, 문제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바로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지나고 보면 2배 이상 주가가 올라가긴 했었는데 사실 우리가 이걸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16년과 18년도에 반도체 영업이익 분기입니다. EQ로 비교를 했어요. 네. 2.2조 원 16년에서 13조 원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야.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모두 자사주 때문에 올라간 것은 아니다라고 네. 하는 것이고요. 다만 바닥을 만들어주는 신호는 너무나 분명했었기 때문에 저는 외국인들이 우리 지수를 인덱스로 팔 만한 여건은 이제 마무리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실제 한번 재미있는 점은 삼성전자의 주가는 영업이익 따라갔습니다만 환율은 미리 빠졌어요. 1245원까지 치렀던 환율이 자사주 이제 매수 공시와 함께 1057원까지 저점 기준입니다. 네. 빠졌기 때문에 환율이 안정되면 우리 증시의 변동성도 아까 제가 우리 증시가 너무 많이 변동성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니까 평균을 따라서 떨어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은 제가 봤을 때는 길면 한 달 정도 네, 주가 반등에 대한 모색을 할 것 같고 실제 그 과실은 삼성전자 외로 많이 퍼져나갈 것 같다. 이유는 환율 안정 때문에 이렇게 과거의 사례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봤었고요. 네. 두 번째는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죠.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없을 때는 트렌드에서 큰 한 방이 나옵니다. 자, 그 중에 제가 조바방 외에 엔터를 최근에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네. 이유인데, 자, 보시는 것은 이제 최근에 MZ 소비재, 그러니까 Z 세대들이 이제 95년도생들이 이상 이제 경제력을 막 이제 올리고 있습니다. 직장에 취업을 해서 이제 돈을 벌고 경제 구매력이 올라가고 있는 사이클이죠. 자, 그런데 이분들이 경제력을 쥐었을 때 큰 산업에서 업앤다운이 생겨요. 소비재에서. 네. 자, 그런데 제가 최근에 주목을 하는 점은 바로 이런 거예요. 럭셔리가 꺾이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명품 관련 뭐 예. 이런 건가요? 네. 이게 럭셔리 글로벌 럭셔리 인덱스예요. 여기에 네. 디올도 들어가 있고 캐링도 들어가 있고 네. LVMH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럭셔리 인덱스가 22년도 코로나 팬데믹 직후 한 다음에 이제 꺾여서 거의 추세 이탈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중국이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네. 첫 번째가 소비의 중국이 큰 손. 가수요를 못 일으키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중국의 경기가 진짜 좋지 않아서 네. 관광이 재개가 돼도 뭐 명품을 사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올드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소비의 주체가 이제 시니어에서 주니어로 넘어가는 상황인데 이 명품들을 고민은 우리의 기존의 고객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인데 이 새로 올라오는 사람들의 소비는 잡아야 되는 여기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롯데백화점이나 현대백화점, 뭐 최근에 롯데백화점 실적 안 좋잖아요. 명품관 가시면 사람 없습니다. 사람이 없다. 네, 진짜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저는 럭셔리에 대해서 약간 챌린지가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제 중국의 경기가 안 좋은 것도 맞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소비 구조가 Z세대들의 경제력이 올라오면서 럭셔리를 안 사고 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반대로 이 샤크닌자랑 온러닝 온러닝 얘기 정말 많이 했습니다. 맞죠? 저희가. 네. 예, 우리 한 가지 문화 중에 우리나라만의 문화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러닝 크루. 요즘에 많아요. 요즘에 뭐 부동산 네. 임장 크루도 있더라고요. 뛰면서 가는. 네. 그래서 저는 Z 세대 분들의 소비 문화 중에 하나가 바로 크루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소비 곡선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요. 쫙 올라가는 거. 네. 네.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제가 이 샤크 닌자를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샤크 닌자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처음 생소합니다. 봤습니다. 청소기 중에 요즘에 뭐 아시는 분들 있지만 알아요. 샤크 청소기. 네, 이거 미국 알아요. 제품입니다. 그래요? 네, 오. 네, 이게 저도 써봤는데 제가 삼성전자 죄송하고 LG전자 죄송한데 이 비교가 안 돼요. 좋아요? 진짜 가볍고 광고 아니고 예. 실제. 네, 진짜 가벼워요. 청소기 가볍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가전제품 진공 청소기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1단, 2단, 3단 뭐 해서 뭐 Z 모드 해가지고 하는데 샤크닌자 같은 경우에는 나름 이제 자기가 빨리 빨아야 된다, 세게 빨아야 된다 이러면은 더 세게 빨고 필요 없으면 좀 살살 하고 자체적으로 좀 됩니다. 야, 청소기 얘기하시는데 거의 주부구단 느낌이야. 제일 신나셨어. 가벼워서 주말에 청소기 너무 좋았어요. 제가 담당이라서. 가능성이다. 진짜 좋다. 네, 그래서 실제 최근에 제가 원래 비스포크 삼성전자 그 청소기를 썼거든요. 라인이, 네.
그거 좀 당근 내놓고 아 진짜요? 네, 샤크로 바꿨습니다. 샤크로? 네, 그래서 저는 자 이런 부분들이 뭐 저는 밀레니얼 세대이긴 합니다만 이제 MZ 세대들의 소비가 점점 더 그러니까 이제 굳이 한 브랜드에서 뭐 무엇이든 사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제일 좋은 브랜드가 어디냐 이걸 찾기 시작했다라는 진짜 것이고 쓰기 좋고 그쵸. 성능 좋고 실용적이고 그리고 약간 뭐 제가 약간 더 그렇다면, 소비에 네. 예민해서 그런데 네. 저는 남들이 안 쓰는 거 조금 좋아해요. 유니크한 거. 예, 예, 그러니까 그 유니크한 오히려. 것까지 해서 네. 모두가 나이키가 이제 신고 있으니까 온러닝 호카를 사는 것처럼. 그렇죠. 예. 근데 그것도 언젠가 다 신으면 또 약간 맞아요. 뭐 그럴 맞아, 수도 맞아, 있겠죠. 그래서 네. 새로운 브랜드들이 계속 나오고 그 기업들 시총이 계속 올라가고 또 다른 슈퍼스타가 나오고 이게 제가 보는 트렌드의 하나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다시 네, 청소기 얘기 돌아가서. 그만하고 제가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엔터 업종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뭐 엔터 업종의 투자 포인트, 기존의 투자 포인트는 결국에는 이 모객 수가 공연 숫자가 많이 올라갈 것이다. 이유는 월드스타가 돌아왔는데 이 월드스타들이 우리나라 사실 손흥민급의 국가대표들이 돌아온 상황이다. 이게 월드스타들. 25년도 사이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BTS BTS, 네, 블랙핑크, 블랙핑크. 그리고 사실 뭐 이제 앵커님들이 저번에 모른다라고 말씀하셨던 엔하이픈, TXT, N팀. 알아요. 저 다 알죠. 그때 모르는 그 중에 알아보셨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어쨌든 돌아온다. 네, 돌아온다. 사실 저도 뭐 지나가다 보면 모릅니다. 네. 노래 나와도 사실 몰라요. 네, 어쨌든 우리 함께 감싸주자고. 아, 예, 예. 네. 제가 맨날 세븐틴 얘기를 했는데 네. 정작 그 제가 운전 중에 어떤 노래가 나오길래 이거 별로다 다른 걸로 해. 그러니까 오빠 이게 괜찮아요. 와이프가 네. 오빠 이게 세븐틴이라고. 그때부터 너무 좋은 거야. 이게 후렴에서 예, 터지는 맞아. 거야. 네, 맞아. 어쨌든 간에 네. 이런 상황인데 자 그러면 아마 25년도에 각사에서 각 하우스에서 이렇게 반등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엔터를. 네. 자, 그런데 그럼 증거가 있느냐? 그래서 두 가지로 제가 한번 준비를 또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연도별로 제가 우리 빌보드 핫백 차트인 앨범 수인데 그러니까 올해 주가가 얼마나 많이 빠질 명분이 있었는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로제가 들어간 겁니다. 포함된 게 3개예요 지금? 로제 아파트를 포함해서 지금 3개입니다. 오. 근데 23년도 주가가 좋았을 때는 12개였어요. 야, 그러니까 이런 개수가 상황이니까 이 기저 때문에 사실 6 정도만 나와도 차트인 앨범 수가 2배가 늘어나는 거니까 25년도에 바닥 얘기를 되게 많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실제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 구글 트렌드의 K-팝 검색 추이를 한번 제가 알아보니 실제 마지막에 이 우하향 쭉 우하향하잖아요. 네네. 그러다가 최근에 아파트가 한번 이제 캐리하고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쵸. 저거 없었으면 힘들었겠다 진짜. 그렇죠. 저는 이게 약간 강남 스타일보다도 이제 1.5배 임팩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 이제 로제가 그걸로 이제 공연을 하거나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25년도, 26년도에 이제 글로벌 모멘텀을 좀 만들어 주지 않을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빌보드 차트인 턴어라운드 바닥 찍은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실제 관심도가 크게 반등하고 있는 점. 이 두 가지가 엔터 업종의 최근에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높아지는 이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가 트럼프예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의 정책주들이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고 네. 실제 과거의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에 한 번 올라가면 많이 올라가고 이제 경협 같은 경우에는 오래 올라갔다. 네. 그래서 이제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조바방 물어보셔가지고 지금 이제 해야죠. 부분들인데 이게 조선이에요. 오늘 빠지는 것은 이 조선주에 이제 지난주에 좀 너무 많이 올라가기도 했고요. 이번 주에 조선 선가 지수가 0.15% 정도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선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슈퍼 사이클의 거의 고점 레벨까지 왔는데 여기서 비수기를 지나면서 조금씩 슬금슬금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그래요. 비싼 배가 더 받으려면 물량으로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물량으로 크게 들어올 만한 것들은 당장엔 많이 없습니다. 내년 초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내년 초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어쨌든 이 제가 말씀드린 조선의 트렌드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방산이에요. 자, 방산은 얼마 전에 이 캐나다 해군 총장이 우리나라에 이제 방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잠수함 사업 파트너 이제에 대해서 하나오션도 가고 현대중공업도 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순시를 했죠. 자, 그런데 자, 이 부분이 왜 중요한가? 이거는 지금 제가 말하는 미국의 군함이랑 다른 영역입니다. 네. 예, 모듈 잠수함을 이제 좀 이제 만들어내고 싶은데 자 보시면 주요 잠수함 도입 프로젝트를 보시면 캐나다 이분이 빈살만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분이라는 거예요. 12척이에요. 근데 이 잠수함 3,000톤급이면은 한 1.5조에서 2조 정도쯤입니다. 네. 한 척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얼마짜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사업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오. 캐나다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필리핀, 폴란드, 사우디 줄줄이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 조선사들의 전체 수주 잔고는 4, 50조 정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수주를 받으면 그 레벨이 확 올라가 버리는 것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방산이 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미국발 방산 기대감은 이런 글로벌 방산 수주도 재촉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LNG 발주가 쭉 늘어났을 때 카타르가 100개 슬롯을 예약해버리다 보니까 나머지 LNG 발주를 넣는 선주들이 급해서 막 비싸게 빨리 넣었던 거 비싸게. 기억하십니까? 그런 것처럼 미국에서 지금 한국이 자꾸 방산을 조력해달라고 하는 것은 다른 국가들의 수주를 당기는 역할을 되게 많이 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LNG예요. 네. LNG. 또 LNG냐? 네, 또 LNG입니다. 자, 왜냐면 이게 중요한 게 바이든 정부에서 했던 친환경 정책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금지가 된 것이 또 이런 LNG 프로젝트들이에요. 여기서 제가 이제 열거해 놓은 곳은 전부 미국입니다. 네. 근데 제가 중요한 점은 자, 그러면 트럼프가 이미 이런 LNG 개발에 대해서 바로 이제 시작하겠다, 재개하겠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는데 그 재개됐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한번 보시면은 연간 생산량 거의 이제 1억 톤 수준까지 가죠. 네. 근데 문제는 여기서 필요한 필요 척수를 제가 환산을 해봤습니다. 그럼 130척 정도 가까이 되는 네. 거죠. 근데 여기서 수주 가치는요 256억 달러예요. 카타르보다 센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내년도에 트럼프의 수혜주로 단순히 그냥 지금 한 가지의 통화 방산 MRO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미국 때문에 자극될 방산 수주 그리고 트럼프가 제기할 LNG 개발 프로젝트 때문에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잠재 물량들이 생각보다 되게 내년에 많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당연히 하반기에 비수기를 지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과가 빠지면 주가가 좀 요동치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장기적인 영업이익 같은 경우 2년 정도는 플러스 날 게 뭐 뻔한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내년 초에 자극받을 만한 모멘텀들은 생각보다 되게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LNG 같은 경우는 바이든 정부에서는 거의 뭐 금지 수출 안 하다시피 맞아요. 수출 허가가 이제 거의 임박했다라는 게 시장의 이제 중론인가요? 맞습니다. 뭐 이미 네. 트럼프가 LNG 개발 프로젝트를 다시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를 했고요. 네. 네. 아마 이것은 기업들도 아주 많이 원하는 거고, 그다음에 에너지부 장관도 사실 셰일 에너지의 이제 거의 초기 멤버, 저기 개발 초기 멤버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LNG 개발 재개는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고, 네. 그런데 그 중에서 사실 당장 24, 25년도에 나올 것들은 뭐 필요 척수로 치면 배 선종 선박으로 치면 한 10대에서 15대 정도. 근데 그 26년 이후까지 생각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00척이 넘는 물량인데 이번에 좀 특이한 점은 이번에는 카타르가 아니라 미국이잖아요. 그럼 LNG 선박을 가장 큰 물량으로 만들 수 있는 국가는 한국, 중국, 땡입니다. 근데 트럼프가 중국의 물량을 줄까요? 관계상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래서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이게 큐맥스급을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중국의 영업이 통했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덮어놓고 우리나라일 거예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트럼프발 LNG 개발 재개가 아주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나라 조선사들끼리의 경쟁이 좀 심화가 되겠네요. 나눠 갖는. 나눠가는. 어쩔 수 없어. 왜냐면 예, 예. 캐파가 네네. 한정이 좀 돼 있다 보니까. 오늘 일단, 이렇게 네. 얘기하다 보니까 광고도 못 봤네 우리. 예. 광고 하나 보고 갈까요? 광고 잠깐. 네. 보고 여러분 가요. 광고 네. 타임.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LNG. 광고 보고 왔습니다. 우리 LNG 얘기까지 했었죠? 네, 네. 마지막으로 저는 이번 주 가장 기대가 되는 것 목요일입니다. 엔비디아.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에 연관된 우리나라 수혜주들도 많기 때문에 관련주들도 많기 때문에 실적 발표 전 집중을 하고 있는데 기대이자 걱정이죠. 기대이자 걱정. 전 기대 쪽으로 가보도록 그래요? 하겠습니다. 좀 차장님 긍정적이다. 이번 주 뭐 네. 집중해야 될 캘린더가 있을까요? 네, 이번 주 한번 그 자료 보시면서 네. 말씀 좀 드려보면 네. 뭐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될 겁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나온 두 가지 이제 우리가 키워드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지금 블랙을
지금 이 병목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라도 코멘트가 있는지, 두 번째는 이 엔비디아의 향후 가이던스가 시장 기대치를 충족할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번이 중요한 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야기 말씀 주셨던 대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노이즈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좀 파괴적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는 엔비디아 실적은 늘상 이제 거의 예외 없이 반도체 업종의 추세를 돌리는 이런 이벤트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부분들이 나올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 경제 지표인데, 저는 이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기대 지수 이런 부분들이 좀 나름 이번에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국채 10년물 금리가 제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 생각보다 많이 올라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면 이제 미국의 PER을 감안했을 때는 금리가 떨어지지 않으면 지수 상단은 이제 힘에 부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금리가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뭐 트럼프에 대한 부분들은 차치하고 나름 이 소비에 대한 기대 지수, 소비 심리가 어떤지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자극받지 않으려면 이런 소비자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심리 지수에서 나름 좀 살짝 이제 톤 다운되는 모습들이 좀 나오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우리나라는 또 이제 미국은 금리가 중요합니다만,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 스스로 수출이 되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출에 대한 부분들을 21일에 한번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G20 정상회의 전후로 이제 동맹국 간의 정상 간의 이야기들이 좀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바이든의 어떤 이야기는 사실 뭐 들을 게 없는 거죠. 그렇죠. 예, 들을 게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한중 정상회담이 여기서 이제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됐다라고 단독 보도가 이미 나왔죠. 네. 그리고 이제 오는 길에 트럼프 이제 향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올 만한 메시지가 뭐가 있는지, 저는 그래서 엔터주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의 대외 인센티브가 시작이 된 것 같다. 대외 국가들의.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우리 엔터주들이 영향을 받는지, 이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좀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것이고요. 저는 어쨌든 간에 이제 이번 주에는 이미 반도체, 그다음에 금리, 그리고 우리 지수 모두 뭐 악재 속에 있는데요. 나름 희망을 찾는 한 주가 이번 주 좀 이벤트 속에서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악재 속에 희망을 찾는 한 주라고 이벤트 캘린더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오늘 고민 상담까지 저희가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민 못 올렸다 하신 분들은 실시간으로 지금 올려주시고 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는 LS 힘들다고 하신 분을 봤거든요. LS 제가 뭐 산지 얼마 됐는데 네. LS 좀 살펴주세요 하는데, LS 종목부터 한번 천천히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S는요, 사실 이게 뭐 각사의 애널리스트 일부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좀 시장에서 시장 이야기를 종목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께서 어떤 테마를 자꾸 많이 붙여서 얘기하는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뭐 구리 테마, 또 뭐가 있었을까요? 2차 전지. 예전 심지어 초전도체까지 이런 테마들이 붙었었어요. 그런데 이 LS의 본질은 그냥 원자재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안에 2차 전지의 영향은 너무 LNM 때문이신 것 같은데 너무너무 미미하고요. 초전도체에 대한 영향은 뭐 아예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이제 구리 플레이입니다. 근데 지금은 경기 레벨 자체,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좀 나름 하향 안정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LS의 주가가 좋기는 좀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LS만 빠지고 있느냐, 글로벌 원자재 주가가 지금 다 같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피어가 밸류에이션이 내려가면 혼자 특별한 모멘텀을 만들지 못하면 그냥 같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도에도 퓨어한 어떤 케미칼, 그다음에 원자재 이런 종목들은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의 뭐 예를 들면 중국의 경기 둔화, 그러니까 중국의 경기가 GDP 성장률이 예를 들어 6%, 7% 이렇게 가야 철강이며 나머지 원자재들, 럭처들이 들어 올려집니다. 근데 지금 컨센으로는 5에서 4를 가는 그림이에요. 근데 뭐 어떤 걸로 지금 주가가 견인이 될까? 좀 제가 걱정하는 거는 글로벌 원자재주들 이런 것들 좀 우리가 편입을 지양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환율 얘기도 가끔
방송 함께 하시면서 좀 올려주고 계시는데 네. 환율 지금 레벨대가 사실 네. 아까 반도체 뭐 삼성전자 과거에 자사주 매입했을 때 환율이 어땠는지 요거 비교해 주시면서 네. 얘기를 잠깐 해주셨지만 네. 지금 환율 그때 환율 비교를 해보자면 조금 네. 다른 레벨대에 있기도 하고 지금은 맞아요. 이 달러 강세가 워낙에 좀 그렇죠. 강고하잖아요. 네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지금 사실 제가 다른 방송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의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 팬데믹 이후로 매년 50원씩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연간 평균 환율을 계산해 보면 평균 50원씩. 올라갔어요. 그러면 올해 그냥 2024년과 5년 앞두고 나서 우리가 나름 추측해 볼 수 있는 거는 그래 1,400원까지는 그래 갈 수 있다. 그러면 1,400원부터는 반락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네. 나름 밴드를 그리고 가니까요. 네네. 근데 문제는 트럼프가 되면서 1,450원까지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공포가 저는 우리 증시에 대해서 약간 회초리를 네. 맞게 만드는 배경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번에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이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나름의 그 50원만 오르는 밴드 안으로 집어넣는 효과를 가져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2016년도에도 똑같았거든요. 16년도에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매도가 이어졌고 우리나라 환율은 그 당시로 1,000원에서 1,240원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우리가 워낙에 환율이 높으니까 지금 그냥 우리가 이게 평균이지 하지만 그때는요 1,000원에서 1,200원 갔으면 나라 망하는 줄 알았어요. 큰일 났다라고 했었어요. 1,400원. 그렇죠. 근데 네.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과 나름의 이제 그 반도체 영업이익이 좀 턴어라운드가 되는 과정에서 사실 턴어라운드 되기 전에 1,100원까지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환율이 나름 트럼프에 대한 걱정은 있습니다. 아직까지 있습니다만 1,400원은 50원까지 올라가는 공포는 일단락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오늘 증시보다 그냥 환율부터 봤어요. 네네. 환율이 조금 올라가는 게 둔화되고 있긴 네. 하더라고요. 1,400원대 예, 맞습니다. 300원대 후반. 그래서 그 다음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이제 20일까지의 수출 지표겠죠. 예, 그러면 삼성전자 자사주 사고 수출에 크게 문제가 없으면 환율은 나름 우리가 50원만 올라가는 1,400원 언더에서의 밴드를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햇빛님도 햇빛님께서 슈마컴 이야기 하셨잖아요. 우리 아까 우리 잠깐 아까,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런 질문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슈마컴은 슈마컴인데 만약에 상패가 되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만약을 하셨거든요. 한번 생각해보자. 뭐 이런 네. 얘기죠. 슈마컴에 대한 대응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슈마컴이 이제 만약에 상패가 된다면 진짜 예, 예. 최악까지 가면 우리나라 말씀하시는 거죠? 저게 되면? 슈마컴을 갖고 계세요, 햇빛님? 아니면 아니면 관련주일 수도 상패면은 있고.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보고 있는 거죠, 상패면. 근데 이제 아니면 질문의 요지는 슈마컴에 관련된 뭐 우리 수혜주라든지 그쵸. 관련주들은 아마도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아마도 되는지. 그게 가장 네.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제가 처음에 방송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궁금하신 게 바로 이 내용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반도체에 똑같은 비슷한 이제 기능을 하는 두 기업으로 피어 플레이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이제 네덜란드의 베시라고 하는 반도체 AI HBM을 만드는 핵심 공정의 장비 기업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한미반도체가 있습니다. 네. 이 두 개가 우리나라 소부장에 대한 레벨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네덜란드의 베시는 2023년 출반 직전 수준까지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의 사이클을 타고 지금 주가 다 뺐다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나라의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저점 대비 3배가 올라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아주 작은 악재에도 되게 잘 흔들릴 수 있는 주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슈마컴에 대한 이슈가 나왔죠. 네. 이게 제가 아까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좋게 풀리기 뭐 이미 좀 아주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이거 어떻게 좋게 풀까요? 회계 이슈인데.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또 다른 종목 반도체 AI로 올랐던 이수페타시스가 네. AI로 주가 올린 다음에 그 가격에 유상증자해서 2종의 기업을 인수했어요. 그러면 대장주의 레벨은 아직 높죠. 미국의 대장주는 회계 이슈가 터졌고 우리나라의 개별 종목에서 대안주들은 안 좋은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 사실 이거는 슈마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향후에 이제 건드리면 안 되는 업종이 된 거죠. 그래서 나쁘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요. 좋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전자가 오를 때 같이 오를 수 있죠. 근데 그거는 방향을 돌리는 이슈는 아닐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미리미리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슈마컴을 좋습니다. 일단 갖고 음. 계시다면 지금 많은 분들이 뭐 정리매매 가야지 뭐 뭐 끝이지, 이렇게 뭐 이런 끝이지 말씀 이렇게 해주고 해주시는데 계시죠. 어쨌든 지금 슈마컴에 대한 뭐 지연 이슈 이걸 자료를 제출을 하느냐 상패 이슈 이런 게 있다. 혜빈님 지금 뭐 부분들. 8천 가까이 물려 있다고 정말? 하시는데 이거 뭐 심각하죠. 그러니까 지금 준비 다음 넥스트 스텝에 대해서 여쭤보신 것 같아서 고민 있으시면 저희한테 또 사연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의 사연도 포트폴리오 분석도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네. 아까 유한양행 네. 15층 가까운 14층에 물려 있는데 유한양행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사실 이것도 저번에 질문이 나왔을 때 바이오텍 중에서 상단이 제약되고 되는 것으로 보는 종목을 딱 하나로 유한양행을 말씀드렸습니다. 애널리스트 커버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바이오 종목이고 그 애널리스트들이 이야기하는 핵심 키워드인 레이저 티닙이 이미 이벤트가 나왔고 그 사실 본래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기업이 상장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상단은 제약될 것 같다라는 것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다른 종목보다 좀 덜 올라갈 것 같다 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루닛이나 이제 지난주 펩트론이나 이렇게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배경도 시가총액 최상위 바이오 종목들에 대해서는 단기 모멘텀이 있을 만한 건 딱히 없어서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뭐 이제 약간 미운 자식, 이쁜 자식 나누는 것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 해당되는 컨셉의 바이오 종목들은 저는 오늘 빠지면 크게 나쁘게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가격만 싸졌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만 싸졌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진짜 이혁진 차장님 분석이 반짝반짝 빛이 재밌다, 났다. 진짜. 너무 좋다. 이런 분들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월요 주간 전략은 네. 이혁진 차장님과 쭉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혁진 차장님 뭐 주 5일 근무하면 안 되냐 우리 방송에서 저희도 네. 뭐 그러고 싶지만 만약에 보고 싶으시면 내일 여러분 8시에 마지막으로 나온대요. 뭐 모르겠어요. 계속 고정이 될지 모르겠는데. 되게 서운해 하시네요. 왜냐면 우리 캐릭터인데 진짜. 우리 뭐 고정이시고 알겠습니다. 자, 저희 아침엔 투자 여기까지 하겠고요. 지수 지금 코스피 2%대, 코스닥 1%대 상승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상승폭 좀 줄여가서 네. 6% 정도, 5.7% 가량 상승해주고 있네요. HLB 뭐 28% 상승까지 올라와 대단하네요. 있고, 루닛도 22% 상승, 하이닉스는 2%대 하락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월요일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